본격 팟캐스트형 바이오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줄여서 쉬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혹시 바이오 종목에도 투자 중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오 투자를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뭐 어떤 거에 투자해도 좋은데 바이오만큼은 거들떠보지도 말라는 조언도 많이 하시죠. 이 짤방 많이 보셨죠?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 라고 걸려있지만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예. 슬프게도 제 지인의 계좌가 이래요. 지금 어떤 바이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 계좌 상태가 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내랑 이 친구의 시원이는 뭐 가명이긴 하지만 딸이 있어요. 근데 아내나 딸이 자기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시원이 아빠, 나랑 시원이는 여보야만 믿어. 코스닥 바이오 같은 위험한 거 투자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맞다. 근데 여보 들어봐. 아니 옆집 민정이네 아빠가 글쎄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보 밥 먹을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뭐 아내랑 뭐 상의를 해서 부부의 어떤 공동 자금으로 이 주식에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모아뒀던 어떤 비상금 혹은 뭐 좀 쏠쏠하게 쓰려고 했던 목돈으로 투자를 한 거였어요. 이 친구의 현재 심정은 어떨까요? 뭐 말을 못 하겠습니까? 예, 손실률이 이도저도 아니에요. 한 60% 정도 물려 있습니다. 땡땡땡에 물려 있는데 이제 뭐 아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바이오 종목 중에 세 글자짜리 땡땡땡이 60% 물려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좀 어디가 우둔하거나 좀 뭐 어디 혹하는 말에 속아서 이렇게 뭐 부안해동해서 어디에 투자하는 스타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네, 멀쩡합니다. S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친구고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세계 3대 컨설팅 기업에 재직 중인 친구예요. 누가 봐도 똑똑하고 뭔가의 조언을 구할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가 지금 바이오 주식에 60%나 물려 있습니다. 바이오 투자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왜 바이오 투자는 위험할까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조차 바이오 투자에서 수익을 보기가 어려운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가장 큰 이유로 바이오가 너무 어려운 데 있다고 생각해요. 바이오는요, 뭐랄까요.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뭐,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의 몇 %나 정확히 이해를 하고 투자할까라는 거를 만약에 측정해 본다라고 하면, 뭐, 바이오는 그 중에 이제, 다 바닥에서 1, 2, 3등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어려워요, 너무. 이 옆에 있는 이 이미지는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의 애널리스트 리포트입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는 게 어디 학회에서 발표하고 논문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주주들 도움되라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발행을 해주는 거고 투자자는 이걸 보고 이 회사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서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주주들이 읽을 수도 있고 이해를 하고 뭐 투자 비중을 높이거나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한 줄만 읽어볼게요. APB A1 가로 열고 CD40L 대시 사파 가로 닫고 테드 임상 성공 가능성 높은 이유. 이거 듣고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 일단 APB 보통 이렇게 앞에 영어 약자가 나오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에이프릴 바이오의 약자입니다. 예. 에이프릴 바이오의 A1이라는 뭐가 있나 봐요. 예. 그게 가로를 열어보니까 뭐 CD40L과 관련된 뭐 사파라는 건가 봐요. 일단 이해 안 가죠. 예. 물론 오랫동안 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 에이프릴 바이오에 한번 투자해 볼까라는 사람은 이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테드? 테드 여러 구루들 나와서 방송하는 그 테드?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테드라는 병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제2대 학교에서 교수, 안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교수님한테, 심지어 그분은 지금도 진료를 보고 계신 분인데, 이게 무슨 안과 관련된 자가항체 질환을 다루는 기전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해가 안 가네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바로 이해가 가면 그이도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2대학교 안과 교수님 피셜입니다. 예. 당연히 일반적인 투자자는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만 보고 바이오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당연히 위험하죠. 게다가 바이오는 미리 경험하고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삼양식품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편의점만 가도 불닭볶음면이 여러 가지 종류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매대가 얼마나 빨리 치워지는지도 알 수 있고 먹어보고 이게 조금 더 앞으로 더 팔릴 것 같은지 신제품이 맛이 어떤지 이런 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양식품이 더 주가가 오를 거라는 확신이 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이제는 뭐 경쟁자가 생겼다라고 판단이 들면 돈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고 경험해 볼 수도 없어요. 아미노산과 펩타이드와 프로틴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일반적인 투자자는 눈에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연구실에 있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바이오 투자라는 건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먹어보지 않고 맛이 있을 거라는 상상만으로 삼양식품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어렵고 경험도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모르니까 뭔가 권위 있는 뭐 교수나 애널리스트나 어떤 종토방의 네임드 이런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옆에 보면 이 두 번째 문단에 기술 수출이 예상되는 BBT 17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BBT 이것도 약자인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어떤 지금은 전설이 된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은 바이오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블록체인 회사, 코인 회사에 가까워졌는데 그 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이거였어요. 읽어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기술 수출이 예상되고 임상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혁신적인 이게 연구개발 기업이고 투자할 만하죠. 읽어보면. 심지어 이 분들이 가져온 이 BBT 이 플랫폼 신약은 한국의 되게 유명한 회사에서 사온 거였어요. ABL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도 되게 잘 나가는 그 회사로부터 돈을 주고 사온 기술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데서 돈을 주고 사왔는데 애널리스트도 좋다고 한다. 가즈아. 결론입니다. 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아마 올해 코스닥 코스피 통틀어서 신기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5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5일 동안 계속 30%씩 주가가 빠졌어요. 왜? 임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리포트를 보고 그 사람을 믿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털리는 건 나의 계좌였다는 거죠. 게다가 바이오 주식은 다른 종목도 그렇겠지만 주가가 내릴 때 멘탈을 부여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국 주식 중에 아이렌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거기 올라와 있는 종토방 내용 중에 하나가 재밌어서 가져온 거예요. 읽어보면 주가가 높아지니 회사의 철학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15불까지 내려박을 때는 개잡주 코인파리 회사로 느껴졌는데 21불까지 올라가니 친환경 재무건전 데이터 센터 대장의 등에 올라탄 것 같다. 아이렌도 물론 뭐 회사가 그렇게 쉽진 않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 해서 즉시 팔고 거기에서 생긴 돈 여러 가지 투자금을 이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이제 다른 기업이나 이제 대규모로 임대해서 이제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조차 이제 주가가 높아질 때는 회사가 되게 좋아 보였다가 낮아지니까 개잡주처럼 보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오는 어떻겠습니까? 예. 뭐 ABT 무슨 뭐 DD ABT 뭐 들어보지도 못한 약자들이 난무하고, 게다가 나는 문과인데 나는 예체능인데 이런 거 본 적도 없는데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멘탈을 관리하기가 힘들겠어요. 예. 천호진 씨 이 소주 이 역대급 표정, 이런 표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건데, 바이오는 최종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주식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 뭐 이번 분기 실적 나쁠지 좋을지 그건 까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뭐 나빠봤자 뭐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리고 그건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가 뭐 트럼프가 중국에 뭐 H200을 못 팔게 만들었거나 뭐 어떤 이유로 주가가 조금 빠질 것 같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걸 미리 예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이오 주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옆에 이 짤이 2024년 12월 17일 날 올라왔던 한 종목의 종토방 캡처본인데, 여기 보면 10배 먹으려고 버텼는디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이 이제 기대감을 안고 쭉쭉쭉쭉쭉 올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한 5, 6배 정도 수익이 났나 보죠. 근데 이제 임상 결과만, 만약에 최종 결과만 좋게 나오면 이건 5, 6배 먹을 종목이 아니야. 난 10배 먹으려고 버틴 거야. 가즈아 했던 거죠. 이게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 종토방의 분위기였습니다. 다 좋죠. 뭐 갑자기 끌어올리네, 기관수급 좋다, 뭐 단타gem이 꼬이니까 자꾸 홍보하지 마라, 우리끼리 먹자. 결과입니다. 네. 여기 또 나오는 이 장대음봉. 코아스템 캐몬이라는 종목인데, 이때는 아마 제 기억에 3연속 하한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3연속 하한가가 나와서 이제 가즈아 10배 가자 하던 분들이 이제 원금 이쯤에서 다 까이고 이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계속 이제 2,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최고 15,6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예. 이유는 뭐다? 17일까지는 희망에 차 있었는데 18일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담하지 못했던 코아스템 캐몬 루게릭병 치료제 임상 3상이 유효성의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유효성 입증 실패라는 건 그냥 뭐 끝이라는 거예요. 예, 망했다는 겁니다. 예, 약으로서 이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죠. 결론이. 이거를 누가 최종 결과를 미리 알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바이오 주식인데, 저는 국장 바이오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실제로 바이오 종목에 투자를 한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요.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알려드리면, 저도 작년만 해도 이 국장 바이오 주식에 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있진 않았어요. 뭐 몇 개 뭐 보기도 하고 뭐 한 번씩 쓱쓱쓱 좋다더라 하는 거를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큰 돈을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국 주식이 있잖아요. 미장 그냥 딸깍하면 되는 거를 뭐하러 위험하게 국장을, 그것도 바이오를 하냐.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프입니까? 예. 나스닥 종합 지수 이제 한 5년 정도 되는 그래프인데, 뭐 중간에 약간씩의 부침은 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해 왔어요. 그냥 어느 때 샀더라도 돈을 넣었으면 지금 무조건 수익 구간인 거죠. 이게 바로 미장 딸깍. 네. 그런데 이제 올해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트럼프가 이제 관세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해방의 날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주식이 그때 뭐 팔란티어, 엔비디아 뭐 이런 주식 갖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10%가 빠지고, 그 다음날 7%가 빠지고, 그 다음날 8%가 빠지고, 오늘은 2% 좀 덜 빠지네? 그러고 나니까 또 10%가 빠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뭐 40%, 50%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쭉 내려왔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통 이때. 뭐 이미 늦었으니까 존버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가가 크게 빠지기 시작할 무렵에 한 2, 3일 정도 흘렀을 때 주식을 좀 아무래도 이건 현금화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놔두고 있으면 그냥 처맞을 게 뻔하니까. 그렇다고 좀 뭐 숏을 사기에는 좀 그렇고. 근데 멈춰? 미국 주식은 양도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한국 주식에는 없는, 뭐 엄밀히 말하면 한국 주식도 양도세는 있죠. 50억 이상 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 양도세가 있고, 요즘은 그걸 10억으로 낮춘다고 해서 지금 뭐 말도 아닌데, 미국 주식은 양도세가 있어요. 네가 10억을 갖고 있든 뭐 얼마를 갖고 있든 중요하지 않아. 1년 동안 네가 번 돈에서 250만 원은 빼줄게. 근데 그게 만약에 양수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에 22%를 곱한 걸 너는 내년 5월에 내게 될 거야. 이게 미국 주식 양도세입니다. 그럼 어떻죠? 뭐 벌었으면 뭐 세금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이렇게 벌어가지고 뭐 합니까? 또 주식해요. 그 돈으로 뭐 차 사고 집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재미를 봤던 사람들은 또 주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이제 확정적으로 내년에 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자산은 다시 이제 사이버 머니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하는 순간. 네. 근데 국장은 그런 게 없다. 언제 팔아도 그냥 그 돈은 내 돈이고 내년에 세금 따윈 내지 않아도 돼. 한 종목을 50억 이상 들고 있지 않는 이상. APR 차트예요. 최근 화장품 대장주인데 정확히 작년 8월 최저점 38,000원부터 이제 한 5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예, 수익률이 456%라고 뜨는데 1억을 투자했으면 4억 5천만 원을 벌었고 10억을 투자했으면 45억을 벌었어. 1억을 투자해서 4억 5천만 원을 번 거에 대한 세금은 얼마다? 빵원이다. 미장은 있을 수 없죠. 예, 미장은 4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면 거의 1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장 잘하시는 분들한테 미장 왜 안 하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팔란티어? 뭐 그거 올해 2배 오른 그거? 근데 그거 하면 뭐 거래 수수료 정도로 나오니? 짜치게 무슨 그거 2배 오른 그런 거 해야 돼? 실제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이 들고 있었던 주식은 APR은 아니었고 파마 리서치였어요. 네, 그 유명한 파마 리서치. 칠순잔치, 여든잔치, 아흔잔치, 100살 가즈하고 있는 그 파마 리서치. 그분이 그 주식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억, 20억 가까운 수익을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서. 그분이 내는 수익은 뭐다? 정확히 오롯이 그분의 수익이고 세금은 뭐다? 빵원이다. 부럽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약간 관심이 가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꽤 오래전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한 18년, 19년 이때쯤 비트코인을 팔았고 그때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예. 제 믿음이 부족했던 탓인데 그때 사람들이 비트코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약간 뭔가 이상한 애 보듯이 쳐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불성실한 인간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 실체도 없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하고 있냐. 그러면 안 돼. 성실하게 삼성전자 이런 거에 하더라도 투자를 하고 해야지. 다들 이렇게 얘기했었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비트코인을 두고 사기 아니냐, 튤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바보 취급을 당하겠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 6천만 원을 넘어서 이제 계속 전고점, 신고점을 뚫고 갱신하고 있거든요. 저는 좋은 투자라는 건 대중의 평가와 실체적인 진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갭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실체적인 진실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근거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대중의 평가가 안 좋을수록 저는 더 많은 수익금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바이오가 약간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모두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캠이다, 사기다, 줄먹해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실체적인 진실에 조금 가까이 갈 수 있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우리 주변에 의외로 좋은 회사가 많습니다. 예. 이제 옆은 국내 바이오 산업을 한 4가지 정도의 분류로 나눈 건데요. CDMO는 이제 위탁 생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이 되겠고, 바이오 시밀러는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 그 약물을 이제 복제해서 다른 회사에 팔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고, 이제 신약 개발은 말 그대로 새로운 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하나가 조금 낯선데 이게 바이오 베터라는 겁니다. 가로 열고 전달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가 많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상당히 신선했어요. 플랫폼 하면 우리가 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바이오에도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이 펩트론이라는 회사예요. 주가 그래프 보면, 이제 작년 3월, 2월 이때쯤 이제 최저가를 24,447원, 아마 이게 한 5년 그래프였나 그랬을 텐데, 아무튼 2만 원 정도였어요. 작년 3월에. 지금 얼마냐? 30만 원이 넘습니다. 최고점은 36만 원 가까이 찍었었고요. 예, 무려 15배 수익률을 올렸어요. 이 회사가 전형적인 바이오 베터 회사거든요. 나중에 펩트론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펩트론은 제형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가령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계약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 계약 상대는 일라이 릴리입니다. 일라이 릴리의 어떤 비만 치료제 주사 마운자로, 젯바운드 이런 것과 이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데포라는 기술이 만나면, 지금은 아마 마운자로 약 맞아보신 분이 한국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펩트론의 기술과 결합하면 한 달에 한 번 맞아도 됩니다. 심지어 효능이 좀 더 올라가고 부작용이 조금 떨어질 소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일라이 릴리랑 펩트론이 계약을 해서,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하고 계약하면 펩트론이 뭐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선급금도 받지만 이게 좀 더 좋아지는 걸 이제 기술이 결합해서 팔리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로열티를 받게 돼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정도로 만약에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5% 이상 받아낼 수 있고, 혹자는 한 8%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년 마운자로 매출해서 이 펩트론이라는 회사는 앉아서 5%, 8%의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거기도 한 15배쯤 올랐니? 그 회사 유명하던데? 이렇게 당당하게 펩트론 주주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죠. 이런 회사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매크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매크로를 너무 많이 보면 투자하는데 좀 노이즈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좋은 회사를 내가 골라서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잘 됐을 때 어떤 수익을 나눠서 갖는, 이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매크로 지표에 이제 너무 많이 신경을 쓰게 되면, 뭐가 이제 5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왜 지표 빵 5초 전 4초 전 이러면 옆에 채팅창에 와르르 달리잖아요. 오늘 빅숏이다, 빅롱이다, 한강 가자, 내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매크로를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보는 거를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근데 좀 바이오는 달라요. 이 바이오 종목의 특징 때문인데, 바이오는 당장 돈을 벌지 못하고 어떤 케이펙스에 투자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케이펙스라는 건 이제 시설이나 설비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은 못 버는데 투자하는 돈이 어디서 빌려서 투자하거나 할 텐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회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매크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그래프는 이제 이 조금 진한 선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이동선이고, 이 연한 선이 이제 헬스케어 쪽 ETF의 어떤 주가의 흐름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여기도 교차하고 여기도 어느 정도 할랑말랑했지만, 대체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바이오 섹터의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거를 줄여서 바이오 부문 온다라고 해서 우리 좀 바이오 투자하는 형님들 사이에서는 바부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바이오 투자하는 분들은 이 파월의 입에 굉장히 곤두세웁니다. 예,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이오는 진짜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발 파월 금리 내려 하고 있죠. 예. 뭐 이번 9월에 파월이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파월은 금리를 내릴 거예요. 뭐 안 내리고 뭐 어떻게 버팁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최근 5년 동안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고용적으로 안 좋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9월에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10월에, 11월에, 12월에 내년에는 금리를 내릴 거고,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에 따라 내려가서 4% 이하로 빠지는 순간이 올 거고, 그때가 되면 바이오 붐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이 바이오 투자하기 굉장히 적기인 거죠. 끝으로 제 유튜브 제목이 이제 닥터 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인데, 저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사람 의사는 아니고요. 예. 저 수의사입니다. 수의사. 여기 제가 공부했던 책들인데 이 중에는 뭐 한 번도 안 읽어본 책도 있고, 솔직히 굉장히 여러 번 걸레가 될 때까지 읽은 책도 있어요. 전 지금도 뭐 6년 동안 수의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도 잠깐 갔다 오고 이제 동물병원에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뭐 다른 일도 하지만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걸 진짜, 저는 뭐 보통의 수의사 선생님들처럼 병원에 뭐 평생을 뭐 올인해서 아이를 고치고 뭐 이런 쪽은 좀 아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외도도 많이 하고 뭐 사업도 하고 해봤는데, 그래도 이 공부한 걸 어디다 내가 좀 이렇게 좋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바이오다. 그렇다고 뭐 제가 남들보다 엄청나게 뭐 뛰어나서 그냥 뭐 엄민용 해설위원이 아니죠. 엄민용 애널리스트 분 뭐 뺨 때릴 정도로 뭔가를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투자자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긴 합니다. 뭐 어떻게 들어봤던 기억이 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거랑 아닌 거랑 공부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큰 차이가 나요. 예. 게다가 이거는 옛날에는 그냥 면허 딸 생각으로 아니면 학점 잘 받아야 되니까 공부를 어떻게 보면 억지로 했던 거고, 지금은 제 피 같은 돈을 넣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이 정도로 이 바이오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공부를 했으면 뭐 장학금 뭐 한 번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놀랍습니다. 인간의 이 집중력이라는 거.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는 바이오 투자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고, 올해 초부터는 좀 비중을 많이 실었고, 특히 4월 이후에 해방의 날 이후에 이제 큰 세금에 대한 현타를 맞은 후에 많은 부분을 국내 바이오 주식 쪽 포트로 옮겨놨어요.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몇몇 기업들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바이오에 투자를 뭐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여기까지 듣고, 아니면 뭐 모르겠다, 일단 좀 보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바이오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이건 꼭 챙겨야 됩니다. 꼭 바이오뿐만 아니지만 당연히 회사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좀 문제가, 이제 모든 회사는 자기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특히 바이오 회사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워렌 버핏의 말처럼 좋은 회사라 하면 결국 해자라는 걸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 해자가 이제 영어로는 모트, 그게 이 성이 있고 이제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 바깥으로 이렇게 땅을 판 뒤에 거기에 이제 물 같은 걸 이렇게 채우면 그걸 해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가 나를 해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무기 같은 게 있느냐, 이걸 보고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바이오 회사
좋은 바이오 회사라 함은 해자가 있는 회사이고 그 해자는 기술 특허가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D&D 파마텍이라는 회사의 기술 특허를 제가 검색을 해본 건데, 기술 특허를 꼭 돈 주고 무슨 변리사한테 물어보고 회사에 전화해서 찾아오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쉽게 밑에 있는 키프리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기업 이름만 딱 때리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특허 쭉쭉쭉쭉 나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 회사는 뭐 미국에도 특허가 있고 중국에도 특허가 있고 호주에도 특허가 있고 약간 특허 덕후 같은 회사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고 이 이유 때문에. 아무튼 바이오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는 그 회사의 특허를 보면 됩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어떤 회사는 기술 특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쭉쭉쭉쭉 오르는 회사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런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예.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회사는, 바이오 회사는, 좋은 바이오 회사는 기술 특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봤으면 대표를 봐야죠. 예. 마찬가지로 D&D 파마텍의 이슬기 대표이사님인데, 뭐 용안만 봐도 이렇게 믿음이 뿜뿜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관상을 보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맞춰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님 그 태어난 연도 날짜, 시간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이제 사주 보러 가서 내 사주랑 이렇게 합해서 얼마나 나랑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 예. 대표님의 이력 뭐 당연히 훌륭한지 봐야 되지만 대표의 기사, 특히 이제 인터뷰를 저는 반복해서 돌려봅니다. 요즘은 웬만한 회사 대표님들이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영상 인터뷰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기사로 느낄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진실성, 뭔가의 두려움 이런 게 약간 영상에서는 드러난다라고 믿는 사람이라 인터뷰를 저는 진짜 반복해서 봐요. 뭐 이슬기 대표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번, 200번은 본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슬기 대표님 인터뷰를 봤는데 봤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뭐 트럼프처럼 뭐 하는 족족 거짓말이더라.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대표에게? 대표의 실력은 기본이고 좋은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입 벌고는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이오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 대표에 투자한다는 거랑 완전히 같습니다. 예. 일반적인 회사라고 하면 만약에 대표가 조금 개망난이더라도 뭐 입 벌고라도 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제품이 돌아가고 그 제품이 좋으면 괜찮아요. 예. 뭐 소비자가 팔아주고 물론 약간씩 쇠락하겠지만 그게 조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를 갈아버릴 수도 있고요. 나중에 뭐 우리나라 상법상 쉽진 않은 얘기지만 근데 바이오는 사실 이 회사의 주장을 믿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이런 자기들이 이걸 할 거다. 그 주장은 뭐다? 대표의 컨펌을 받고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 대표가 거짓말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면 그 회사를 믿을 수가 있나요? 못 믿죠. 예, 그래서 대표는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기술 특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회사에 누가 투자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예. 왜냐하면 투자자는 그냥 고스톱 치듯이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많아야 1, 2억 뭐 10억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몇천억, 몇백억씩 투자하는 펀드를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회사를 보고 될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한 회사는 그 사나머니 뭐 요즘은 광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전화만 하면 돈을 빌려준다고 했던 그 사나머니 엄청난 금리를 자랑했던 그 사나머니에서 한 500억을 투자받은 회사가 있고 다른 한 회사는 뭐 피터틸 예. 그 유명한 피터틸에게 투자받은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더 믿음직하게 느껴질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예. 피터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묻으면 갑니다 요즘에. 네. 피터틸에 대한 너무 유명한 일화들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터틸이 어쩌면 트럼프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나? 왜냐면 트럼프는 뭐
한 번 더 해볼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피터 틸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심어놓은 사람, 이 사람이 투자한 회사들, 이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들 이런 걸 생각하면 와, 이 피터 틸이 묻으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팔란티어, 비트마인, 블리쉬, 뭐 최근에 상장했던 뭐 지금 주가가 높고 낮은 걸 떠나서 피터 틸이 뒤에 있다라고 하면 와, 대단하다. 이런 회사에 나도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 D&D 퍼마텍에 피터 틸이 투자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이 사실을 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D&D 퍼마텍이 상장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대사성 질환 쪽에 약간 이 회사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방간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초창기에 상장 전에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파킨슨 질환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네, 파킨슨 질환을 한번 정복해 보겠다. 그 시절에 바로 이 피터 틸이 D&D 퍼마텍에 투자를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네. 그러니까 옥타브라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펀드가 좀 주가가 올랐을 때 빠져나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피터 틸 같은 사람이 봤던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회사를 당연히 좋게 보고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래서 바이오는 어떤 게 좋은 회사냐?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되냐? 당연히 좋은 회사. 기술 특허가 있어야 되고 대표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투자자가 괜찮고. 이건 꼭 바이오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바이오는 워낙 변수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이전 이력이 있는 회사.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앞에 말한 좋은 회사, 뭐 대표 투자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기술 이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이라는 거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기술 이전, 뭐 LO라고 하는데 라이센싱 아웃의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바이오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다른 회사한테 이전, 그러니까 돈을 받고 넘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기술 이전 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ADC 아래 그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품을 기술 이전을 한 게 있고 플랫폼, 아까 말한 것처럼 바이오 베터로서의 역 기능을 하는 플랫폼을 기술 이전한 게 있고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이 회사는 리가켄 바이오라는 곳인데 이 기술 이전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계약 상대방이 이 회사의 기술을 인정하고 선급금, 돈을 주고 사갔다는 겁니다. 예. 그 당연히 기술이 좋으니까 사갔겠죠. 근데 어떤 회사는 기술 이전이 없고 어떤 회사는 기술 이전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회사를 더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기술 이전이 이력이 있는 회사를 믿어야죠. 네. 아니 리가캠 씨는 라이센싱 아웃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쫙 했습니다. 그렇구나. 투자해야겠다. 예. 제가 바이오 회사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거는 이제 뭐 특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술 이전 이력이 있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말했듯이 또 나왔지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특허로서 보호받고 있는 회사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술 이전을 했더라도 이제 특허가 만약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유사한 기술을 뭐 중국 회사가 특허를 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특허가 충돌할 것 같아. 이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기술 이전이 반납됩니다. 예. 그냥 내가 너한테 기술 사가면서 줬던 뭐 일시불 있잖아. 그거 그냥 너 가져. 대신에 우리는 이거 뭐 특허 이슈 때문에 못하니까 그냥 너 이거 없던 일로 할게. 이렇게 돼버려요. 특허가 없으면. 근데 어떤 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이 특허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주식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회사에 관심이 있는데 특허 현황을 찾아보니까 특허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특허 현황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주담분의 말이 주주님, 저희는 타사의 기술 모방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특허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그 회사를 바로 그냥 손절. 예. 이게 말이 되나요? 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특허라는 거는 내가 우리 회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다른 회사의 침범을 막는 해자 역할을 하는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특허 신청을 안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굉장히 좋게 봤지만 저는 그 회사는 투자해서 롤아웃을 했습니다. 또 주요 파이프라인이 2개 이상인 회사에 투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이제 뭐 말이 어렵지만 그냥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플랫폼 혹은 제품이 2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냐? 이거는 알테오젠 회사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의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들인데, 플랫폼 회사에서 만약에 파이프라인이 하나다, 신약 개발에서 파이프라인이 하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나 코아스템 캐몬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가진 게 하나였는데 그게 올인은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결과가 안 좋았어. 형님, 남자는 한 방 아시죠? 호구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파이프라인이 최소한 2개 이상, 뭐 3개, 4개면 좋고요. 최소한 2개. 어떤 하나가 잘 안 되더라도 다른 하나가 있는 회사에 투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요 파이프라인이 하나인 회사는 왠지 조금 너무 위험해서 저는 투자하기를 좀 꺼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크기가 충분히 큰 회사. 시장이 너무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뭐 약간 사람의 성향 차일 수는 있어요. 이 회사가 세계에서 그걸 제일 잘해. 확실한 것 같아. 기술을 특허도 많고, 뭐 투자자도 좋고, 대표님도 너무 훌륭해. 그리고 기술 이전도 했어. 근데 이게 너무 이 의학계나 이런 좀 제품 측면으로 봤을 때 마이너고, 시장이 한 5조? 뭐 3조? 이렇게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우리가 TAM이라고 하거든요. TAM. 전체 시장의 크기를. 이게 작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이 월드컵에서 이제 메시와 이제 노이어의 이 사진인데, 메시는 항상 지금은 이제 월드컵을 들었지만, 이 시절 독일과 결승전에서 만났던 시절에 메시는 정말 월드컵을 들고 싶어 했어요. 이제 나는 이게 마지막 꿈이다. 발롱도르 이제 드래곤볼도 했고. 근데 이 메시는 그 큰 꿈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독일에게 지게 되죠. 저는 TAM의 크기는 이 꿈의 크기고, 그 꿈의 크기라는 거는 기대 수익의 어떤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메시가 이때 뭐 골든볼 아마 받았던 것 같은데 골도 많이 넣고 활약이 좋아서 행복했을까? 상을 탔는데 전혀 기쁘지 않은 표정이죠. 예. 수익이 났는데, 내가 너무 잘 맞췄어. 뭐 특허도 맞췄고, 뭐 역시 이 회사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왜 주가는 왜 이렇게, 아까 펩트론 보니까 15배 올랐던데 왜 내 주가는 2배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거지? 물론 2배 엄청나게 큰 수익이지만, 결국 바이오에 투자한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한데 투자하는 대신에 많은 기대 수익을 안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템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바이오에 투자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럴 바에는 그냥 엔비디아 투자하고 뭐 AMD 투자하고 브로드컴 투자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템의 크기가 충분히 큰 회사에 투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엄풀을 과도하게 하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예. 특히 이 엄풀인지 아닌지 제 기준에서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엄풀을 하는 회사는 단독 헤드라인을 많이 씁니다. 단독. 뭐만 하면 단독이야. 그리고 그 기자가 보통 동일한 사람입니다. 예. 단독인데 항상 어떤 동일한 기자가 이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세계 최초 릴라이 올리 뛰어넘는 한 알만 먹어도 20kg 빠지는 경구용 알약 개발. 이렇게 딱 쓰고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단독 기사가 났는데 세계 최초라고 하고 릴라이 올리를 뛰어넘는다고 하는데, 예. 이런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쎄하거든요. 이게 뭐지? 뭐지?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저 쉬바 기자만 알고 있고 왜 이거는 항상 저 매체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지? 이건 뭐가 있다. 예, 뭐 세력이 컨트롤할 수도 있고 뭔가 작전이 걸렸을 수도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쎄하다. 이런 회사, 엄풀을 너무 심하게 하는 회사에는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아도 한국에 투자할 만한 좋은 바이오 회사는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엄풀 많이 하는 회사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바이오 투자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바이오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좋은 바이오 회사가 많다는 걸 느꼈고 그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고 제 기준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의 어떤 기준, 크리테리아를 정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쯤 얘기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좋은 바이오 회사를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IR을 보라고 해요. 그리고 무조건 IR을 먼저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IR은 회사의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이 IR은 보통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기도 하고요. 홈페이지에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 공시를 해주는 이제 카인드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IR 자료실에 들어가서 회사 이름을 치면 이제 IR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IR이 왜 중요하냐면 회사의 자기소개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회사의 대표나 C레벨들은 이 IR에 엄청난 집착을 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뭐 수의사 말고도 사업도 해보고 구경도 해봤다고 했잖아요. IR 하나 쓰는데 진짜 단어 하나 IR 장표 하나 쓰는데 정말 농담 안 하고 하루 이틀 걸려요. 진짜 심각하게 쓸 때는. 그래서 그 다음날 오면 눈이 뻘개져 있습니다. 뭐 하셨어요? IR 썼어. 근데 왜 이거밖에 안 쓰셨어요? 원래 뭐 고민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IR이다. 그러면 당연히 IR 회사의 자기소개서를 읽어야겠죠. 사람을 뽑는데 자기소개서도 안 읽고 어떻게 얘기만 듣고 사람을 뽑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IR을 무조건 달달달달달달 봐라. 저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그 IR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서 가장 유명하다면 유명한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쓴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정말 위기의 순간 때마다 컨빅션 콜을 외치셨던 이 엄민용 위원의 리포트.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라고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회사가 좋다고 한다고 그게 반드시 주가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먼저 읽게 되면 머릿속에 바이어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되게 좋게 느껴져요. 애널 리포트는 항상 대부분의 경우 공매도 리포트가 아닌 이상은 이 회사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읽고 IR을 읽게 되면 IR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가치 중립적으로 IR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널 리포트만으로 돈을 번 적이 있냐 보면 뭐 글쎄요, 제 경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투자 경력이 길진 않지만 저는 우선 제가 봤을 때 IR 괜찮은 기업을 찾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 그 다음 과정을 쭉쭉쭉쭉 밟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을 때 무조건 IR 먼저,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IR 아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얘가 뭐 어디서 태어났고 성격이 어떻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고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뭘 잘하고 이거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애널리스트 리포트 혹은 뭐 어려운 기사, 논문 이게 뭔 소린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이 리포트는 아마 이게 현대차 연올의 애널리스트가 쓴 D&D 파마텍 리포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왼쪽에 큰 글씨로 쓰여진 거 보면 수용성 비타민 비오틴과 여러 리간들을 펩타이드에 결합시켜 소장해서 흡수하도록 만드는 오랄링크 기술. 이거를 만약에 IR을 읽지 않고 이 리포트부터 읽게 되면
전공자가 아닌 이상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해도 뭐 그래? 뭐 좋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아, 이거 괜찮은데? 확실히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IR을 이해한다라는 건 우리가 함수를 풀기 전에 구구단을 외우는 거, 뭐 인수분해를 배우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IR을 읽지 않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만 읽으면 절대로 이 사람의 말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널 리포트를 엄청나게 많이 읽어서 진짜 IR을 본 것 같은 효과가 날 정도로 읽어야 돼요. 근데 IR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IR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오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IR도 대표님들이 고심고심해서 썼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를 IR 읽는 걸 포기하고 이제 감각 할머님처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프 그거 뭐 볼 줄 모르고 저는. 근데 이 한 억대요. 예. 그래서 이제 IR을 읽지 않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심지어 읽지 않고 너무 어려워. 그냥 감으로 투자하자. 좋다고 하니까 종토방 분위기가 여긴 좋다. 가자. 감각으로 투자해 본 적이 저도 있어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예. 이거 안 돼요. 예. 모든 주식이 그렇지만 바이오 주식을 IR 안 읽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안 읽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에 그냥 재료만 보고 투자한다? 이거는 그냥 동전 던지기입니다. 진짜. 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잘 되면 잘 돼도 불안해요. 예.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왜 오르는 거죠? 뭐 이런 질문 막 하고 있고,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빠질까요? 예. 절대로 못 버팁니다. 예. 이 바이오 주식은 그 주가의 진폭이 일반적인 주식 섹터보다 크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개미 털기 그런 거에 100% 당해요. 그래서 회사를 이해하지 않고 감각으로 투자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냥 묻어두셔야 돼요. 보지 말고. 예. 근데 그랬다가는 뭐 아까처럼 뭐 코아스템 캐몬이나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꼴이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예. 그렇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 계속 얘기하지만 IR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 요 밑에 이거는 ABL 바이오, 아까 잠깐 말했던 ABL 바이오의 장표인데, 이 봐도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 T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BB 기반, 이런 어려운 장표들의 특징이 있어요. 밑에 주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뭐고. 물론 주석을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불면증 3년차 제 지인이 요즘 잠이 안 와라고 했을 때 해준 얘기예요. 주석 덕지덕지 달린 긴 글 같은 거 그런 거 읽어봐. 잠 잘 와. 이 IR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또 엄청나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좀 쉬운 바이오라는 거 바이오 투자하면서 나도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할 겸 해서 유튜브 하고 싶은데 뭘 하지? 저는 IR 뭐 이게 다 전부는 아니지만 IR을 좀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컨텐츠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쉽게 설명하냐? 그건 제 학위 따라 다르겠지만 일본에 써놨듯이 펩타이드와 펩타이어를 구분 못하는 발인이를 대상으로. 진짜. 그래서 전공자나 뭐 어떤 좀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너무 격조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좀 IR 덱이나 이런 회사의 기술을 쉽게 설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게 좀 뭐 돈은 바라지 않더라도 인기를 끌고 이러려면 약간 뭐 리딩방 비스무리하게 됐을 때 보통 그렇게 잘 되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서 매수 타점 알려드립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눌린다고 했죠. 그 차트상으로 지금 쌍봉이라고 했죠. 막 이러면서 밑에 뭐 카카오톡 띄우고 뭐 전화번호 이상한 거 띄운 다음에 매수 매도에 관여할 때 이제 돈도 되고 뭔가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유명세를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본격 돈 안 되는 리버스 리딩방, IR
이 회사의 기술이 뭐고, 어떻고, 이 뒷얘기는 어떻고, 이런 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제 바이오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꿀잠 자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회사의 기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주가가 눌리고 뭔가 많이 빠졌지만, 이게 현실화됐을 때 얼마나 큰 시장이 열릴 건지 내가 확신을 갖게 됐으니까 이제 좀 잠을 잘 자는 거죠. 예,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유튜브처럼 되게 짧고 뭐 막 확 지나가면서 편집도 막 진짜 기깔나게 하고 이런 방송은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별밤처럼 별이 빛나는 밤에 아시죠? 예, 요즘은 누가 하시나 모르겠는데 제 때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때 라디오 많이 들을 때 그때 좀 조숙했던 것 같아요. 그때 유튜브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 때는 라디오 같은 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별밤 맨날 틀어두고 중학교 때 뭐 중간고사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문세 형님이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런 것처럼 그냥 틀어놓고 딴 거 하는 거죠. 그냥 운전해도 되고 뭐 러닝하면서 존투 러닝하면서 슬슬 달려도 되고 자전거를 타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틀어놓고 딴 거 하셔도 되고 그런 용도로 이 채널이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집중해서 막 받아 적고 뭐 이럴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뭐 워낙 쉽게 설명을 할 거고 그렇게 뭐 어디서 살아 이런 뭐 여기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뭐 혹시 뭐 구독자가 어느 정도 쌓이고 뭐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하다 보면 뭐 더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차차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의 쉬바는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별밤은 이문세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쉬바에 제가 왜 바이오 주식에 투자했고 진짜 정령 바이오에 투자하는 것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봤고요. 쉬바의 이제 첫 번째 이제 IR이 곧 찾아갑니다. 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바로 장표를 보면 아셨겠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 회사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이 뭐 용환이 막 빛이 나요 했던 D&D 파마텍, 예, 피터 틸이 투자했었던 D&D 파마텍, 예, 이 회사의 IR을 한번 자근자근 씹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돼지 식당 웨이팅, 금돼지 식당 아시나요? 저희 약수에 있는 이제 미슐랭 엄청나게 많이 받은 일본인들 뭐 한국 오면 필수로 가는 그런 진짜 맛있는 돼지고기집 있는데. 거기 웨이팅보다 먼저 알람 걸어둬야 하는 회사. 예,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 D&D 파마텍이라는 회사는 한번 꼭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 예, 너무너무 좋은 회사다. 예, 이 회사의 IR을 제가 조만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유튜브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느즘하게 바이오 좀 쉽게 설명해 보자고 한번 해봤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